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낙선, 이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됐죠. 민주당이 그 강성 지지층에 지금 휘둘리는 장면을 매일같이 생중계 방식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자, 뭐 당원 게시판 탈당 뭐 이런 것들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뭐 탈당자가 뭐 2만 명이 넘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다 실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과장인지 뭐 여부를. 근데 뭐 강성당원들의 의사표시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휘둘리는 지도부가 문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특히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사람. 이런 겁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군요. 국회 본관 앞에 당원 난상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원이 100만 명이 넘고 당비가 연간 180억 원이 넘는데 당원과 소통하는 전담 당직자가 없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양문석 당선인 같은 사람은 난상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 50% 참여로 뽑힌 국회의원 후보가 총선을 통과했다. 그렇다면 원내대표 의장 후보를 뽑을 때도 똑같이 국회의원 50%, 당원 50% 비율을 적용하자. 황당한 일이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라는 사람은 당선자입니다. 여기도 당원이 500만 명에 달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250만 명, 권리당원이 100만 내지 130만으로 추산되는데, 그 정도 숫자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집단지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황당한 얘기. 왜? 지금 거론하고 있는 그 이런저런 얘기들은 강성 지지층 몇만 명의 의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원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면 집단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이 그건가요? 도대체 갑자기 뭐 어디 화성에서 날라온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죠. 사무처 당직자 출신 초선 당선인 5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도 당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뭐 이런 지도부의 견해에 따라, 지도부나 또는 일각의 의견에 따라서 민주연구원과 전략기획위원회 이런 데서는 당 사무처에 당원 주권국이라는 것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당원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 이런 거를 전담하는 사무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아니 뭐 당 조직을 뭐 어떤 식으로 바꾸든 그거는 민주당이 할 일입니다. 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왜 이럴까요? 그거는 간단하죠.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수의 침묵하는 당원들을 그야말로 뭐 약간 껍데기 취급하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만 눈에 보이는 거죠. 왜? 강성 지지층이 주로 친명계 핵심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다수의 그 당원들은 이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 쫓아가는,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2만 명 탈당한다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500만 명의 당원이라고 한다면 뭐 한 0. 몇 %죠? 0.05%도 안 됩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뭐 당에 뭘 어떻게 한다, 뭐 무슨 뭐 그 당의 뭐 선출 방법을 바꾼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휘둘리는 사람들이 문제다. 0.05%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게 문제죠. 아까 윤종군 원내대변인 말대로 정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당원 전체 투표에 붙이든가, 그래서 집단지성으로서 이 문제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대표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 또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물론 뭐 이재명 대표나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런 그 얘기를 저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합니다.
뭐 일부 이제 목소리 높은 지지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휘둘리는 당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달래놓고 보자. 뭐 당원 주권국 만든다고 뭐 세상이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래놓고 보자. 뭐 이런 게 정치적 제스처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말 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죠. 이번에 뭐 출마를 안 했습니다. 오늘 그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직은 당원이 뽑고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다. 대신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게 원칙이다. 정말 1.1획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당직은 당원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무슨 당원 주권국 얘기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그 당원과 소통하는 전담 당직자가 없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당 사무처라는 게 당원과 소통하는 거대한 기구입니다. 거기서 뭐 전당대회 관리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뭐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면 또 사무처에서 주관이 돼서 당원 투표하고, 당원과 소통하는 기구가 당 사무처입니다. 주권국 하나 가지고, 아니 주권국에 예를 들어서 뭐 당 사무처 의원 한 10명 배치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500만 명하고 어떻게 소통합니까? 결국은 사무처가 소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권국 신설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눈속임에 가까운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의원 말이 뭐 우상호 의원 뭐 4선씩이나 했기 때문에 정치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죠. 충분히 아는 얘기죠.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가 있을 때 아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심 100%면 당이 뒤집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집힌다. 이게 의미가 뭘까요? 민심하고 거꾸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죠. 이게 아주 오랜 논쟁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당이, 당심이,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민심을 반영해서 그거를 당의 의사결정에 투입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늘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민주주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에는 당원들의 대의원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대의원이 필요한 거죠. 당원들이 뭐 적어도 국민의힘만 해도 100만이 넘는데 전당대회 할 때는 뭐 이렇게 같이 모인다고 하지만 그것도 100만 명 한꺼번에 못 모이죠. 전당대회가 아닌 한 당원들의 대의원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다만 이 대의원들은 자기 의사결정을 할 때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대의제입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대의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대의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즘 각종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휴대전화도 보급률이 높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뭐 거의 직접민주주의도 한번 도입해봄직한 거 아니냐? 응? 늘 뭐 이 대의원이 무슨 당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즘 같은 시대에 당심 100% 얘기가 안 돼. 요새는 민심을 측정할 방법이 참 많습니다. 물론 논란은 있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여론조사 아닙니까? 여론조사 돈 들여서 하면요 정확하게 국민 여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당심이 민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부 민심도 반영하자. 그래서 대의원 제도에서 그 다음에 당원 직접 투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대의원 비중 낮추기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반영 뭐 5대5냐 7대3이냐 8대2냐 당심 100%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당에서 한 번쯤 적용 안 해본 룰이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50대 50이 개혁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당심 100%가 개혁인 것처럼 또 호도를 하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실정이다. 정답은 없다 여기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 민심과 당심이 괴리, 달랐다. 이런 정당은 나중에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선거에서 진다. 그거 하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민심과 당심이 어긋나면 선거에서 진다. 왜냐면 민심을 반영하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당심 반영하는 게 선거 아닙니다. 당심은 당직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당심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100%, 민심이 이재명 100%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민심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층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 바뀔지 압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 각 당 후보가 얻은 표가 55대 45 정도 된다. 물론 뭐 의석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만, 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선거를 해봤더니 이게 역전이 됐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불과 한 3%포인트 정도만 만약에 손바뀜이 있어도 역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한 거는 민심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왜 정당은 민심보다는 자꾸 당심을 가지고 떠드냐? 그거는 자기네들의 눈앞의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답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랬다 저랬다. 뭐 작년에는 뭐 여론조사 50%가 개혁이라고 했다가 올해는 뭐 여론조사 20%가 개혁이라고 했다가 또 지금 민주당처럼 이제는 자 뭐 무슨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는데도 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저 민심도 반영하자, 당심도 반영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마치 그게 개혁적인 조치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결국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 그러니까 당심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게 이제 전 눈속임이다. 뭐 당장 뭐 와글와글 떠드니까 뭐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고 이거의 결말이 어떨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는 많습니다. 그 사례의 마지막 순간이 뭐였죠? 결국은 선거에서 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자 당심, 특히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앞으로 당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그 선거직, 선출직 뭐 이런 걸 결정하는 데도 반영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 그 결말은 선거 패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민심이 당심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심은 이 사람을 지지하는데 민심은 아니다 그 사람, 이렇게 되고 그게 곧 선거에서의 패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심 강화 방법, 이거의 결말은 선거 패배, 이렇게 연결된다. 그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전신들도 여러 번 겪었던 전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